여야가 이게 총선이 되니까 여러 가지 뭐 공약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중요한 공약으로 주거 주택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 주거 안정 공약이라 하는 거 보니까 현재 주거가 불안정됐다는 걸 정당도 인정을 하는 거죠. 새누리당은 빈집 리모델링에서 1, 2인 가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2017년까지 시세보다 20에서 40% 싼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하고 노인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연간 약 800가구 공급하고 대학, 연합, 기숙사,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활용해서 임대주택 재고량을 5.2에서 13%로 하고 천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하고 신혼부부 소형주택 5만 가구 이상 공급 및 대출 완화.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 건설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 기준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반값 임대 공정주택 연간 15만 가구 이상 막 그만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가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가장 서민적이랬는데 그 서민적인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 2번 맞으면서 돈 많은 사람은 부동산 부자는 떼부자 됐고 서민들은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수습을 한다고 했지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하겠다고 했지만 행복주택은 별로 안 보이고 뉴스테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정당들이요,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이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하는데요. 공약에 뭐 국민연금 이제 전번에 이강용 그 총통 죽었을 때 싱가포르에서 그 주거 문제가 국민의 90%가 임대주택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하니까 그 재원이 뭐 저도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은 국민연금에서 온다니까. 전부 국민연금 갖고 이 공약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이요. 그리고 뭐 임대주택을 몇 프로로 늘리겠다. 뭐 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 해도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이죠. 저는 정당들이 이렇게 산만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차라리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라면 야당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전월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50% 국민이 감당을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에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실제로 주거 공급률은 51% 조금 넘습니다만은 집이 없는 사람은 1, 2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채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은 이 정부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원한다면 저는 살 수 있도록 앞으로 한 3, 40년 동안에 긴 공공임대주택 플랜을 같이 짜자.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과연 국민연금으로 가능한지, 안 그러면 국민연금이 잘못하다가는 고갈될 건지,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매년 10조씩 뭐 그 재원을 갖다가 국가 예산으로 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하자고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어요. 야당과 합의해서 향후 3, 40년 동안 아니면 50년, 100년 동안 한국의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얼마나 만들 건지,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쯤인지, 국민의 절반쯤인지, 뭐 60, 70%까지 할 건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건설 회사라든지 건설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건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공급 위주의, 거기에 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에서 전환해서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고 일부만 사적인 주거주택 시장을 갖다가 허용하는 그런 정도로 전환해 가는 것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의논하자. 저는 그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야가 따로따로 깊은 고민도 없이 뭐 틀어서 얼마 지어서 얼마 이상 보급하자, 몇 프로 보급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깊숙한 고민도 안 나온 겁니다. 이러기를 하려 그러면 향후 한 1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재원부터
그 다음 몇 프로까지 이걸 해당시킬 거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한테 임대료는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 갈 거냐. 그리고 전체 이 국가의 사적인 주거시장하고 이 공공적인 주거시장을 어떻게 서로 양립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깊은 고민을 안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짝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고 행복주택이고 별 의미가 없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기 전에는 온갖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하고 주거 안정을 시키고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를 공급하고 이러다가 잡고 나면요 부동산 투기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주거정책만큼은 합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계속 개성해 갈 수 있는 합의된 정책을 만들자. 그리고 그거 법에다가 박자 같이 입안해서. 그러면 서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안 바뀌지 않습니까? 자, 여야 정당은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여기서는 같이 그냥 정치권 전체가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받자. 다른 거 갖고 싸우자. 즉 국민을 위해서 이거 갖고는 서로 간에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당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향후 50년쯤은 같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국 사회의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서민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제안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제안을 먼저 하는 쪽이요. 국민들한테 열렬한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조잡한 책상에 앉아서 5분이면 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 말대로 한번 깊숙하게 향후 50년은 지속될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되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서민과 빈곤층과 청년층을 위한 그리고 빈곤 노인층을 위한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한 60,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방. 3당에요. 총선의 교육 부분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무료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활성화, EBS2 본방송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정부가 보육예산 100% 담당, 국공립 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체험 학습비 국가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학교 주간 교복 구매 의무화, 그리고 국민의당 입시제도 단순화, 수시 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기회균등 선발제 확대 20% 수준으로, 공립대학 등록금 동결,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학력고사로 대학 입시 환원, 그리고 현재 그 복잡다단한 이해찬 때부터 시작되고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을 더불어 오면서 이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3,800가지가 넘는 입시 방식으로 변해버린 이런 사기 대학 입시를요 폐기하고 자기 실력으로 시험 쳐서 그냥 학력고사 한 번 쳐서 그 시험을요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2번 정도로 실시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번거로운 것도 없어요. 한 4번 쳐서 그 합산해서 대학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내신은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학부모들이 한 5만 원 정도 내고 서민은 내지 말고 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일종의 준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요 준교사 임용시험을 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국사 과목별로 이렇게 쳐서 등수를 쫙 내서 순서대로 발령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교사의 한 70% 정도 월급을 주고 중공무원 시험처럼 해가지고 발령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정식 교사로 발령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정식 교사로 될 수 있는 수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가면서요. 그 인원을 갖다가 뭐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정부가 월급을 주는 부분은 그럼 일부는 학부모한테 받고 일부만 정부가 보조해주면요. 그 돈은요. 전부 실업자청에 청년 실업청에 일자리 창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월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시설 학교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사교육하면요. 학원이 돈 다 법니까? 아닙니다. 학원도 건물 빌리지 않습니까? 건물업자가 돈 다 법니다. 도곡동인이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과목별로 중교사 형태로 순위고사를 봐서 등수대로 뽑아가지고 방과 후에 애들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적 좋은 사람은 나중에 교사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죠. 이런 정책만 해도요. 사교육비가 거의 절감이 될 겁니다. 한 가구당 24만 4천원에 이른다는 사교육비를요. 이 정책만 해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없으니까 애들 행복하고요. 방법이 단순하니까 학력고사만 하면 4번 쳐서 합산해서 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갈 건가 딱 안 할 거고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가는데 뭔 놈의 정보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고 돈이 듭니까? 그냥 성적 보면 아, 내 성적은 여기 갈 수 있다. 그렇게 입시를 바꾸면요. 이런 교육 부분의 공약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앉아서 1년에 몇백만 원 벌게 될 겁니다. 왜 그런 걸 안 합니까?